오늘 저는 김광현 선수 경기 중계를 앞두고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두 승리를 따낸 앞선 3경기 해설이 송건영 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폭탄이 제 앞에 온 심정으로 오늘 해설을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물론 김광현이 지난 샌프란시스코전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보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것이고 앞선 6경기에서 4승 2.54였던 웨인라이트를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6이닝 2피 홈런 4실점으로 패전을 안겼다는 건데요. 샌프란시스코는 토론토와 함께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1위이자 홈런으로 뽑아낸 득점의 비중이 52.4%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김광현은 지난 경기와는 다른 패턴 그리고 홈런을 조심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오늘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광현은 다시 만난 메이저리그 승률 1위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2019년 류현진이 5월 시작 후 기록한 6경기 연속 승리 후 한국 선수로는 가장 긴 4경기 연속 승리에 성공했는데요. 메이저리그 데뷔 후 1012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김광현은 이후 10경기에서 5패를 기록했지만 다시 4경기에서 4승을 따냄으로써 불패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김광현은 6월 28일 피츠버그전이 끝났을 때 3.98이었던 시즌 평균 자책점을 애리조나전이 끝나고 3.79, 샌프란시스코전이 끝나고 3.39, 컵스전이 끝나고 3.11, 그리고 오늘 경기가 끝나고 2.87로 낮췄는데요. 이에 아시아 선발 투수의 평균 자책점 순위를 보면 김광현이 2.87로 유일한 2점대이자 1위, 현재 부상자 명단에 있는 다르비슈가 3.09로 2위, 오타니가 3.49로 3위, 등판이 내일로 미뤄진 류현진이 3.56으로 4위, 오늘 에인절스전에서 5이닝 7실점에 그친 기쿠치가 3.92로 5위, 오늘 디트로이트전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한 마에다가 4.71로 6위입니다. 김광현은 지난 샌프란시스코전 7이닝 무실점, 지난 컵스전 6이닝 무실점에 이어 또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실점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4경기 연속 무자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4경기 연속 무실점은 아니었습니다. 김광현은 현지 시간으로 7월에 열린 3경기에서 19이닝 무실점을 기록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유일하게 7월 평균 자책점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위는 0.87인 토론토 로비레이, 3위는 0.90인 크리스 플렉센입니다. 김광현은 현지 시간으로 6월 마지막 등판이었던 애리조나전에서 3회에 한 점을 내준 이후로는 21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나온 선발 투수의 기록 중 31이닝 연속 무실점에 디그롬에 이은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제가 중계 중에 소개해드렸던 가지먼은 24이닝 무자책으로 무실점은 아니었습니다. 김광현의 21이닝 연속 무실점은 현재 진행 중인 선발 투수의 최고 기록으로 현재 24이닝 무실점 중인 앤드류 체이핀과 23이닝 연속 무실점 중인 콜린 매큐는 모두 불펜 투수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선수 역대 1위 기록은 박찬호가 2000년 마지막 3경기에서 2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2001년 첫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만든 33이닝 연속 무실점이고 2위 기록은 류현진이 2019년에 기록한 32이닝 연속 무실점인데요. 김광현의 21이닝 연속 무실점은 박찬호와 류현진에 이어 3위에 해당됩니다. 최근 김광현이 호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장타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광현은 오늘도 장타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4경기에서 내준 14개의 피안타가 모두 단타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94타자 연속 무장타는 현재 진행 중인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비결은 바로 타구 속도 관리에 있는데요. 김광현은 지난해 보여줬던 보더라인 제구가 부상자 명단을 다녀온 이후에 살아나면서 강한 타구 허용을 완벽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내준 장타인 6월 26일 피츠버그 케빈 뉴먼에게 맞은 2루타도 잘 맞은 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김광현의 평균 89마일 포신과 83마일 슬라이더에 방망이를 적극적으로 내지만 정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올해 내셔널리그에서 최강의 방망이를 자랑하는 샌프란시스코가 똑같은 방식으로 2경기 연속 당했다는 건데요.
타석당 투구수가 메이저리그 3위이자 내셔널리그 1위일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지난 경기에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폭격한 김광현에게 말려 12개의 땅볼을 칩니다. 이에 김광현은 삼진을 2개밖에 잡지 못하고도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지난 경기와 달리 초구를 지켜보면서 김광현과의 승부를 길게 가져가려고 했지만 김광현은 보더라인에 붙어 들어오는 공으로 타자들을 유혹함으로써 오늘도 삼진은 하나밖에 잡지 못했지만 6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하나의 삼진도 투수를 상대로 잡아낸 삼진이었는데요. 이로써 원투펀치인 가즈먼과 디스클라파니가 모두 김광현과 대결에서 패한 샌프란시스코는 김광현을 상대한 2경기에서 김광현에게 모두 6이닝 이상 무실점을 허락한 반면 나머지 89경기에서는 선발 투수에게 6이닝 이상 무실점을 내준 게 단 2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광현을 괴롭힌 선수는 KBO 리그에서도 강했던 다린 러프였는데요. KBO 리그 시절 김광현을 상대로 9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이었던 러프는 지난 경기에서도 김광현이 내준 볼넷 2개를 혼자 얻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오늘 완벽한 복수를 하는데요. 4회 솔라노에게 첫 안타를 허용한 김광현은 바깥쪽 슬라이더로 좌타자 야스트렘스키를 땅볼 처리한 다음 러프에게 스트라이크 존에 가장 낮은 코스로 들어온 슬라이더를 던져 병살타를 유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6회 다시 솔라노에게 안타를 맞은 김광현은 야스트렘스키에게 다시 슬라이더를 던져 이루수 파플라이를 잡아낸 다음 러프와 다시 상대하는데요. 5구 몸쪽으로 깊게 찔러넣은 커터성 포신과 6구 몸쪽으로 떨어뜨린 슬라이더 결정구가 통하지 않고 풀카운트가 되자 포수 몰리나는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입니다. 체인지업을 던지라는 의미였는데요. 김광현의 체인지업은 가운데로 몰린 공이었지만 KBO 리그 시절에 김광현을 생각해 슬라이더를 노리고 있었던 러프는 이 공에 대응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지난 컵스전에서 체인지업 헛스윙이 7개였던 김광현은 오늘은 체인지업 헛스윙이 2개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경기 64%에 이어 오늘도 60%의 헛스윙률을 기록함으로써 스플리터 그립을 잡고 던지는 체인지업이 확실한 세 번째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광현이 2승을 따내주면서 샌프란시스코전 3승 2패인 세인트루이스는 골드슈미트가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고 마무리 알렉스 레이에스가 데뷔 후 23연속 세이브 성공으로 라트로이 호킨스의 역대 최고 기록과 타이를 이뤘는데요. 골드슈미트는 특히 최근 12경기에서 4할 1푼 7리 4홈런 11타점으로 드디어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승 47패가 된 세인트루이스는 아직 시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오늘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입단 후 처음으로 가족이 경기장을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초반은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가다가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바꾸는 게 몰리나와 세운 전략이었다.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유인구를 많이 던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최근 활약에 대해서는 공이 낮게 잘 들어가는 것 같다. 안타를 맞아도 장타가 나오지 않고 빗맞은 타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단과 팬들이 좋아해주는 만큼 미국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슐트 감독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김광현이 마음 편히 던질 수 있는 몰리나가 있고 안정된 수비진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에게 최적의 팀이라 생각합니다. 김광현의 다음 등판은 7월 23일 컵스와의 홈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날짜로 김광현의 33번째 생일인 그날 등번호 33번의 김광현이 또 한 번 멋진 피칭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오늘의 MLB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